네, 2020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뭐 우리가 요즘 안보에 대해서 워낙 무감각해서 큰일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갑니다.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조금 뭐 그런데 저는 참 안보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이제 북한이 10월 10일 날 0시쯤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무려 19시간이 지난 그날 오후 7시쯤에 조선중앙TV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날 어제 저녁부터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긴 프로였습니다. 지금은 그걸 봤던 분들이, 저는 어제는 뭐 워낙 급해갖고 다 보지도 못하고 이제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걸 봤던 분들이 북한에도 탁현민이가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냥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고,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느낌은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평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리랑 공연을 봤습니다. 아리랑 공연인가요? 그걸 봤는데, 평양 5.1 경기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게 한 1000명도 안 되는 관객을 위해서 춤추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한 10,000명에서 한 수천 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중석에는 그게 한 6만인가 10만 들어가는 큰 운동장인데, 그 평양에 서울에도 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구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런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쭉 와서 앉습니다. 앉아갖고 그 친구들도 같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소변도 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더울 때부터 기다렸다가 요맘때쯤 10월 달쯤, 네. 그래야 춥기 더 이상 조금 더 지나면 평양은 추워요. 추워서 못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거의 10월이. 요때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석과 그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뭐 불이 켜지고 이렇게 뭐라니까 줄타기 하는 것 같은 온갖 그런 쇼적인 요소가 깜깜한 밤중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몰입이 굉장히 됩니다. 몰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평양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고 그걸 막 정신없이 바라보고 사진 찍고 정신이 없거든요. 어디가 무대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실컷 돌아보면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 비슷한 겁니다. 근데 무대를 5.1 경기장이 아닌,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이 아닌 전체 평양 김일성 광장을 무대로 거대한 아리랑 축전을 했다고 보이는 걸로 했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매스 게임을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건데, 뭘 의도한 걸까요? 네.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절대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협을 한다면 때리겠다. 그런 내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딱 뭉치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뒤늦게 쭉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김정은이는 가짜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추측입니다. 뭐 확인할 방법도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뭐 확인해 줄 리도 없고, 우리가 쫓아가서 유전자 뽑아가지고 대비해 볼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근데 왜 가짜라고 하느냐? 제가 김정은이가 대역이 있다는 거는 아마 제일 먼저 이야기한 기자일 겁니다.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역을 썼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유고는 빠져나왔구나 해서 둘이 존재한다는 개념 쪽으로 갔는데, 그 가짜 김정은이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북한에서 구하면 또 소문이 나니까 조선족 중에서 흑룡광성 출신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하고 체형이 굉장히 비슷한데, 김정은만큼 살이 찌게 되면 얘도 못 견뎌요. 그래서 김정은이만큼은 살이 덜 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고난 DNA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어갖고 이 친구는 조금 밝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긋방긋 잘 웃어요. 상대적으로. 김정은이는 좀 이렇게 무겁죠. 사람이. 탁한 기운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잘 웃고 약간은 앳돼 보이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김정은보다는 살이 덜 쪘다. 그거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귀 같은 거, 사람이 성형하기 힘든 거, 눈 모양은 이제 그건 별도로 사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현재는 저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그 대역을 썼다는 거는 김일성 때도 썼고 쭉 써왔기 때문에 쓰는데,
그 대역의 사진을 마구 공개하면은 우리 쪽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거 가짜냐고 금방 판단하니까 대역이 나올 때는 사진을 거의 안 찍습니다. 진짜만 나올 때만 찍습니다. 대역은 언제 쓰느냐? 김정은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방에 가서 이렇게 위문을 한다 그럴 때 이 친구가 대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진이나 이런 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친구가 갈 때는 거의 이설주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도 안 갑니다. 진짜가 갈 때는 이제 둘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친구는 휙 돌아봐서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한 수령께서 다녀가셨구나 하고 감동하는 용어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거의 언론에 노출은 안 하고 이게 슉슉 지나가는 그런 용도로만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김일성 광장에 나와서 연설을 한 게 아니라 대역이 했다. 이유는 첫째 이유는 김정은이 경강 상태는 최근에 북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정은이가 되게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체중 때문에 서서 이야기하는 힘들고 지난 5월 1일 날 노동절 때 그 비날람 공장 중공시에 갔을 때 보면 뒤뚱뒤뚱 걷다가 이런 코끼리차 같은 데 올라타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지난번 저 수해 때는 뭐 가볍게 뛰어오르는 계단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장기간 30분 이상은 이 친구가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30분 동안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을 했는데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저희 하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그 친구가 꿋꿋이 서갖고 그리고 그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거리에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뭐 북한은 근거리 찍지도 않지만 클로즈업도 안 합니다. 멀리서 찍으면서 북한은 이제 이거를 NK 뉴스라는 인터넷 유튜브에다 공개를 했고 조선중앙방송은 그걸 이제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방송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를 구해서 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클로즈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연설문을 읽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연설문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야외에서 하는 연설문인지 실내에서 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얼핏 듣기엔 실내에서 하는 느낌이 좀 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진짜 김정은이는 자기가 편한 어디 실내에서 같은 연설문을 읽습니다. 가짜 김정은이는 같은 연설문을 들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중계가 아니었잖아요. 19시간 후에 나온 거잖아요. 둘을 더빙을 했다는 거죠. 저희 추측입니다, 이거. 자, 김정은은 대역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그걸 실내에 앉아서 후시 녹음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먼저 김정은이가 실내에 앉아서 녹음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가 읽어야 할 연설문을 실내에 앉아서 쭉 읽어 내려가는, 연설하듯이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앉아서. 그리고 그거를 김일성 광장에 퍼레이드가 시작하면 틀어놓습니다. 김정은 목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대역은 그걸 자기 귀로 들으면서 같이 입을 나불나불 하면서 읽는 겁니다. 후시 녹음을 했는지 먼저 하는 전시 녹음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합리적인 판단을 보게 되면 전시 녹음일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근데 그 소리가 울리고 하니까 이 대역이 읽는 속도가 다르거나 또 울림 때문에 좀 늦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걸 듣고 있던 관객처럼 서 있던 북한군 장성들은 박수 치는 거는 화면하고 소리가 일치한다. 이런 현상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제기하는 의혹은 김정은 목소리는 현장에서 동시 녹음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방송을 다시 보시면요. 지금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53분에서 54분 넘어갈 때 보게 되면은 이 말하고 있는 이 화면에 나오는 김정은의 입하고 김정은의 말하고가 일치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 현장에서 생중계한 거라면은 목소리는 이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가니까 먼 거리에서 있다 보게 되면 화면에 찍어주는 것보다도 소리는 늦게 녹음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녹음된 거라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근데 보면 약간 시간 딜레이 되는 건 좋은데 안 맞아요, 입하고. 너무 많이 안 맞는 게 많아요. 33분께도 보게 되면은 안 맞는 게 발견됩니다. 저도 뭐 다 뒤져본 건 아닌데 53분 37초 부분 몇 군데가 계속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짜 김정은이는 자기대로 읽고
자기도 이제 의식해서 뭐 몇 분 내에 읽어라 그 지시는 받고 했겠죠. 또 진짜 김정은이는 한번 딱 읽었는데 다시 읽으시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두 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19시간 뒤에 녹화 방송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 하나의 추론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NK 뉴스에서 떴던 이걸 받아갖고 김정은이 하는 연설을 자세히 들으시면서 이게 더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십시오. 과거 우리나라에서 미국계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갖고 와서 할 때 되면 더빙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인데 한국말로 덮어놨잖아요. 성우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김정은이는 거기서 이제 그걸 읽는데 그 목소리를 진짜 김정은 목소리로 뒤에 덮어 씌웠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합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거대한 쇼다. 거대한 쇼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넘어가갖고 북한에서 뭐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냐 그 내용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이거를 봐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종전선언과 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열병식 간의 함수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문 대통령은 자꾸 종전선언을 사정을 하느냐 이상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 가짜 김정은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진짜 김정은이 목소리를 더빙한 걸로 보인다. 후시 녹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뭔가 수상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큰 틀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공개한 북한의 ICBM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공우주에 제법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ICBM을 구경한 건 아니고 미국 보잉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들이 전시해 놓은 ICBM급 발사체라든지 우주 발사체는 모형은 구경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핵미사일까지는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항공우주 전공 교수님 말씀을 쭉 모아보면은 현대의 ICBM은 우주로 올라가기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때리기 위해서. 그럼 들어올 때는 이거를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 이걸 재진입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re-entry를 번역한 거거든요. re-entry 할 때 지금 지구상으로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구에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다가 다 타버려요.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그러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ICBM이 지상을 때리려면 타버리면 안 됩니다. 타지 않으려면 굉장히 이제 그 구조적으로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핵탄두가 하지 못하면 오다가 터져버립니다. 우주에서 불바다가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뭐 죽는 사람 없이 낙진만 적당히 떨어지고 말겠죠. 피해가 없죠. 스스로 MD가 다 가동된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저거 리엔트리 기술이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어제 공개한 ICBM으로 보게 되면 리엔트리 기술이 무시된 기술입니다. 저런 걸로 하게 되면은 지구로 재진입하다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엔트리 하게 되면은 북한이 다탄두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북한 좋으라고. 다탄두가 돼서 쫙 찢어지면서 여러 개 탄두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는 워싱턴, 하나는 뉴욕, 하나는 뭐 이렇게 각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이던스, 유도해 주려면 지구에 위성이 떠갖고 쭉 해줘야 되는데 북한은 위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ICBM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이 화성 15형 공개한 게 얼마인데 또 그새 저렇게 길어진 게 또 나옵니까? 그렇게 기술 발전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형 발전은 할 수 있지만 성능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 번 쏘아 올린 적이 있지만 리엔트리까지 성공시킨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떨어진 거는 추진체에서 그 껍데기가 떨어진 것들이죠. 그럼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거기인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NK 뉴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쪽 가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김정은 연설하는 그 친구 클로즈업 사진이 없어요. 아주 밤에 찍었기 때문에 화상 질이 떨어집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북한. 그리고 클로즈업 사진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자세히 보시면서 얼마 전에 봤던 진짜 김정은 사진하고 기억해서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앳돼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하고 그 친구 입하고 가만히 보세요. 같은 말을 일정한 시간 차를 두고 나오면은 이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동시 녹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김정은 목소리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 울림이 일정해요. 야외면은 좀 다를 텐데 군중에 와 하는 목소리하고 섞이기도 하는데 그게 각기 달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음향 효과 듯이 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 북한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북한이 공개한 무기를 너무 이렇게 영화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든지 이래서 무기 개발하는 거 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척척척 개발내는 게 아니에요, 무기는. 얘는 쩍쩍쩍 내놓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저기서 하는 행사는 저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미림 비행장에서 그 연습만 하고 쭉 하고, 아니 쇼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장대 같은 그런 애들. 저 친구들은 저런 무기를 전군에 아직 보급한 것도 아니고요. 북한은 저렇게 해서 자기 주민들한테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협박을 하게 되고 핵주의국을 얻고 그다음에 정권을 유지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절절매게 만드는 주사파 같은 비겁한 자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가짜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고, 가짜 김정은이 연설을 했고, 진짜 김정은 목소리를 더빙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른 행사 쭉 보시면은 북한의 탁현민이 누굴까? 그러면서 북한이 실체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